안녕하십니까.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TV 내과의사 오인수입니다. 오늘은 만성위염의 종류 중에 한 가지인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내시경 하면은 많이들 진단을 받으시고 또 문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또는 화생성 위염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이런 위염이 진단됐는데 놔둬도 괜찮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추가적인 검사를 또 언제쯤 받아야 되는지 늘상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위축성 위염과 장상폐생이라는 만성위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소화기 내과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염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만성위염이라 하겠습니다. 위에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정상적인 위 점막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위벽이 얇아지는, 그래서 위축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얇아지는 양상의 변화를 보이는 위염이 위축성 위염이고, 일단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을 좀 좋아하신다거나 술, 담배, 그리고 나이 또한 위축성 위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고요. 그 밖에도 헬리코박터균 같은 것이 있으면 위에 만성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겠고, 이런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런 위축성 위염은 굉장히 흔하고 또한 굉장히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많이 위험하지 않은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장상피화생은 이런 위축성 위염이 좀 더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래 위벽이 위축성 위염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약간 점막 표면의 세포가 위가 아니라 장에서 보이는 그러한 소장과 대장 표면의 세포 모양으로 변한다고 해서 장상피 화생, 장상피 모양으로 변하였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어느 정도 연장선 상에 있는 그런 진단명이고, 얼만큼 흔한지 말씀을 드리면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축성 위염은 위내시경을 받으신 분의 거의 30% 진단된 그런 보고가 있고, 장상피 화생은 약 25% 정도의, 위내시경을 받은 모든 사람의 4분의 1에서 진단이 되었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나라 성인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가지고 있는, 그냥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진단받고 이제 걱정이 되셔서 놀라셔서 병원에 오셔서 하는 가장 흔한 질문은, 장상피화생과 위축성 위염이 위암의 전 단계라고 들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앞서 우리나라 위암 진단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내시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혹시 내 몸에 위암이 있는 게 아닌지, 식도암이나 십이장에 암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러한 암이라는 진단명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거의 세계 1위 수준의 위암 발생률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암에 매년 진단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약 10만 명 검사를 하게 되면 약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위암이 진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로 따지면 한 0.05% 정도가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내에서 확률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간 통계는 달라지지만 거의 1, 2위를 매년 다툴 정도의 암 발생 중에 흔한 장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미국과 비교해서도 거의 10배 정도 높은 위암의 발생률을 보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위암이 흔한 나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에 대한 감시 체계, 즉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받을 수 있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면 또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실제로 많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위암은 거의 77%가 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 그런 조기에 위암이 발견되면 어떤 수술에 대한, 항암 치료에 대한 이런 우려가 많이 없이 간단하게 수면 내시경을 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 위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으시는 분이라면 또 지나친 우려는 좀 삼가하시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위암의 전 단계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사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주 틀린 말이라고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위축성 위염이 생길 경우에는 위암 발병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약 6배 높고, 장상피화생에 걸린 환자들께서는 위암 발생률이 약 10배 높기 때문에, 만성위염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에 비해서 분명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을 가진 분들 중에 대다수는 위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 결국 10배 높은 위암 발병률을 보이는 환자군이라고 쳐도, 아까 일반적인 위암, 일반
인구 집단의 0.05%보다 10배 높으면 0.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 위암에 걸릴 확률은 1%도 안 되는 0.5%죠. 사실 그래서 저는 과하게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이 전 단계라는 단어를 사실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하러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께 사실 대다수는 장상폐하생이 있더라도 위암에 걸리지 않는 분이 대다수이고 사실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위암의 전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를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이고요. 이러한 장상피하생과 같은 만성위험은 저희가 내시경으로 보면 육안적으로 어느 정도 감별이 좀 가능하고요. 조직 검사를 통하면 또 이제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장상피하생이라는 위험까지도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내시경으로 볼 때 굉장히 심하게 육안적으로 관찰이 되는 장상피하생이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하생이면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2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건강한 위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정기적인 간격입니다. 따라서 제가 2년에 한 번 받으세요 말씀드리는 간격은 위험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더 내시경을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하생을 진단내리는 이제 의사의 어떤 공격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성향에 따라서 관찰자가 진단을 주는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견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장상피하생이라는 진단을 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 또 이 정도는 사실 장상피하생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의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 간 변화가 좀 심하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둔다면 또 그 진단에 대해서 또 과하게 겁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장상피하생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이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경우에 장상피화생의 발생률과 진행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정도의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제균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진행을 조금 더 막거나 늦춰볼 수 있기 때문에 정 우려가 되시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정도는 권유드리는 법을 종종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또한 서양의 경우 서양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양에서도 이렇게 장상폐생이나 위축성 위험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되어 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장상폐생이 있는 경우에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내시경으로서 어떤 병의 진행, 위암의 발생 정도를 감시하라는 이런 지침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미 이 이상으로 일반인에서조차 2년에 한 번씩 받으라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검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을 잘 따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이상의 철저하게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위암에 대한 조기 진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또한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걱정하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암 발생률이 높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약간 염장식품,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뭐 김치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사실 조금 염장, 짠 소금에 절인 음식을 좀 좋아하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특히 젓갈류나 김치 같은 이런 짠 음식, 소금을 많이 좀 좋아하시는 식생활을 가셨다면 그런 식생활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것을 먼저 권유드리고 싶고요. 또한 과체중 같은 경우에 또 위암을 유발한다는 더 위험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과 식습관을 또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중요한 위암의 원인인 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께서는 금연하는 것을 당연히 권유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균은 이러한 만성 위염 또는 위궤양, 위암의 원인인자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이고요.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결국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우리나라만큼 내시경이 잘 쉽게 문턱이 낮게 도입이 되고 쉽게 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저는 손꼽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의 이런 어떤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건강에 문제가 없더라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음으로써 그 이상의 불필요한 어떤 우려는 조금 덜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이라는 만성위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TV,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